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는 김여정이가 이번 10월 1일 국군의 행사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김정은이가 나와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 이틀간이나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시가 행진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요것이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자극을 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특히 현무 E5 요 미사일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 심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했는데, 그때 쓴 이스라엘의 이 미사일보다도 훨씬 타격력이 강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아주 심한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자, 윤 대통령이 힘의 우위에 의한 이 억제력의 과시, 그리고 평화의 유지, 그리고 대화 체계의 구축,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적제, 여적제, 그야말로 그야말로 국군 통수권자가요. 이게 그런 이적제, 여적제 법률적으로도 이런 처벌을 받을 범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지금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적제, 여적대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한강해구, 한강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USB, 판문점 협의 때, 이런 것들이 거론됐는데,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경의선 철도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 공동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북한의 사천강 교량부수에 필요한 금수품을 보냈다. 요거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제기했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많이 했는데, 검찰이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칼자루를 제대로 휘둘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윤명은요, 이 김복동 할머니를 빙자해서 돈을 갈취했잖아요. 횡령. 그래서 1, 2심 전부 유죄 판결이 끝났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조의대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앉아있는지 정말 이것도 오리무중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명희가요, 또다시 김복동 할머니 팔에 나서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에 대한 이 돈 노예의식, 야, 이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김복동 할머니를 팔아가지고요, 김복동 평화센터를 요게 이제 이 한신대학 안에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신대학은 오산에 있는데, 요게 대표적인 좌파 대학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이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전과사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과사범이 아니다. 또 다른 이 범행 4가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게 일반인 같은, 이건 이제 공소유가 물론 있어서 이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별도의 법률적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야말로 대선 주자인데, 요거에 대한 이력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보니까요, 탈탈 털었어요. 이재명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까지 지금 전부 검토를 해서 탈탈 털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론전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번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이 김정은이가 나서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윤석열 괴뢰다.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판은요,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난 2일 날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국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설문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는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읽어내렸다.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치는 것이다. 그리고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분열에서, 즉 자기네가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이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에 빠진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우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과도한 신심에 넘쳐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핵 선제 사용과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연설문요, 여기 이제 특전사 이 방문 행사잖아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자기네가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제 사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 보유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하다. 예.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직접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도 7월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정순절 행사 이후 2년 만이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취임 직후잖아요, 2달. 예. 직책 없이 소명하면서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과 추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대통령을 뺐는데 이번에는 이제 괴뢰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괴뢰라는 수식어가요, 그렇게 뭐 사악한, 우린 뭐 당연히 사악한 얘기인데, 김정은이의 비판의 강도, 과거에 이거를 보면은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상당히 두려움이 서여 있다. 왜 그러냐? 문재인과는 정반대 대척점에서 대북정책 힘의 우위. 이 힘의 우위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것이요. 레이건 대통령이 힘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소련과 동국권을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북정책을 보면 레이건의 그런 대북 우위, 힘의 우위를 통한 이 확고한 국방력 우위를 통한 이 소련 제국의 제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기 경쟁하다가 사실 무너진 거예요. 경제가 파탄되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도요, 무기 경쟁을 통해서 군사적인 우위, 그래서 체제 유지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그럼 북한은 왜?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파탄된 상태에서 군사력의 우위? 노노. 이거는 경제 파탄을 더 심화시켜요. 악화시켜. 그래서 소련과 동구가 무너진 거하고 똑같은 사이클로 악순환 과정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어제 밤에는요, 김여정이가 한밤중에 느닷없이 성명문을 내놓은 겁니다. 예, 성명문을 내놔가지고, 이 김여정이가요, 김여정이가 이제 뭐라고 했냐, 이것도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다. 핵 보유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전술, 그러니까 현무5를 갖다가 정술 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황당한 개변을 하고 있다. 이거는 흉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비누 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폭격기 미국에 B1B가 등장한 것은 이건 한마디로 그야말로 세계 열병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는 있지만, 이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철저한 공약 의지, 그리고 우리 자체 기술력을 통한 첨단 군사 장비의 개발, 공격무기 개발, 이런 것에 김정은이가 상당히 충격을 먹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대북 정책을 쓰니까 이렇게 지금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요, 요런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개발과 통치 자금의 유지, 이런 거에 문재인이가 이런저런 계기에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의혹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도 폐기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느냐. 그러면서 이런 군사합의도 만들어서 안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적재 여적들을 통해서 USB를 보내가지고 발전소를 짓는데 그런 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줬다라고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원전 문제, 국내에서는 원전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야겠다는 약속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 해도를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군사 기밀로 아까 USB 이런 것은 이제 이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 해도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북한한테 몰래 넘겨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적제 여적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채널 A가 어젯밤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경의선 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를 했는데 공동조사가 열리기 석 달 전에 먼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을 했어요. 공동 번영의 시작이다. 도로와 철도 연결은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11월 달에 유엔 안보리 승인이 나오니까 이제 남북 공동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조사가 되기 전에 사천강 교량에 대한 이 보수 물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수 물품에는 금수품이 5가지나, 5개가 금수품이라고 합니다. 총 보낸 물품이요. 이 목재류 침목하고 레일 고무 패드, 그 다음에 나사파이크 등 7개 물품인데 그 중에 5개가 북한이 금수한 물품이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러한 이 금수 품목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의 문재인이냐. 그래서 지금 채널 A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철강류 금수품 요 5가지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래서 요 문재인은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문다의 그 다음에 이상직, 그 다음에 사위, 이런 그 수사 말고서도 대북 커넥션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죄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4개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건 뭐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전과사범. 그래서 이제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게 검사 사칭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사건도 있고, 음주운전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요 4건의 사건 이외에, 그러니까 전과사범이다. 이거는요, 이미 이재명의 전과 조회수를 띄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4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소 4건이 더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4건이 아니라 한 10여 건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다. 이번에 이화영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이화영이가 김태경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성태가 다 부른 건 아니야. 그런데 김성태가 부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팩트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의 범행은요, 정말 4건이 아니라 아마도 최소한도 14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요, 서종옥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 4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요즘 우이중 교사에서 떠들썩한 검사 사칭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최초로 피지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이 내역 증거물이 나왔는데 검사 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한 거. 검사 사칭 사건. 그 다음에 특수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이제 그 의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우리 이제 이 보수당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다가 이게 부결됐어요. 부결이 되니까 말하자면 성남 시민들하고 같이 의회를 점거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특수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냐? 지하철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렸던 행위 때문이었는데요. 이 새누리 후보들이 지하철 내에서 명함을 돌렸어도 경고나 불문에 붙였는데 왜 이재명 후보만 표적 수사를 기소하느냐? 그래 지금은 이것마저도 이제 합법 아니냐? 이게 무슨 대단한 범죄냐? 요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제 지하철 그 명함 주는 거 요게 위법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된 바 있습니다. 요것도 다 벌금형을 받았죠.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건 뭐 이것도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죠. 이거는 변명여주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미 지금 이제 4개의 전과범으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전과 사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폭로한 걸 보면요. 도망된 도주 사건이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통 사건이 추가적으로 2건이 있다. 이렇게 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도망간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그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자서전에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요게요. 이게 이제 이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는데 설악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게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해 갖고 자서전에 쓴 걸 보면은요. 이때 이제 자기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대가지고 운 좋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게 운 좋게 빠져나온 게 이제 경찰에서 업무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자기가 동생.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이게 도망범, 그러니까 머릿속에 DNA가 도주한다. 죄를 저지르면 도주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어? 그러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서 이게 걸려서 이재민이나 걸리면 전과 사범이고 그러니까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피하려고 자기 동생의 인적 사항을 전부 다 이제 준비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들키니까 건물의 검색에 걸리니까 동생 인적사항을 불러줘가지고 피하게 됐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 요게 이제 도망범은 걸리지 않지만은 자기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줬다. 이거는요. 이건 최소한도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경범죄.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그냥 불러만 줬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범죄 처벌은 되지만은 가부된 범죄로, 만약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도망갔다. 그럼 이거는요, 공문서 부정사용 죄가 돼서 이거는 죄가 큰 중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도변별하게 도망다니는데 선수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유창훈이는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래서 요거는 이 영장을 기각하는데 활용을 해 먹었어요. 야, 그래서 이 도망간 거, 이게 이제 본인이 이게 도망 다니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도망한 것. 이게 또 추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거는요, 뭐가 되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조례. 요게 이제 부결이 되니까 시의회를 점령해서 시민들하고 난동을 핍니다. 난동을 피워요. 난동을 피우는데 남동을 피면서 이 시의회의 집기를 파손하고 그리고 시의원을 폭행하는데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지가 겁이 나니까 이재명이가 비교적 겁은 또 많다고 그래요. 예,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예, 주민교회 건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교회 건물, 교회는 이제 종교시설이니까 종교시설은 우리 사법당국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 조계종, 거기 가면 거기에서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한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투입될 수가 없어요. 종교 개입하면 신성한 종교자유의 해침, 종교자유를 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설로 도망가가지고 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 그러니까 두 번째 도망이 되는데 요거는요. 자기가 연수원을 때 이제 시보를 나가잖아요. 이제 시보를 나갈 때 모셨던 검사, 이 검사가 말하자면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시보 때 모셨던 그 전관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전관 변호사가 당시 성남지청이 되겠죠. 성남지청에 압력을 넣어서 요것이 이제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 불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요게 5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끝났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게 범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교회 건물에 이제 숨은 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전관 변호사를 써서 결국은 풀려 나왔잖아요. 그러나 요거는요, 범인 은닉 도피 교사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범죄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과 또 하나 이제 간통 전과가 되겠는데, 바로 간통 전과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김무선과 관련된 간통 전과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여자가 이게 수십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뭐냐? 이 간통 전과가 뭐냐? 바로 김무선이가 한마디로 해서 본인이 자폭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신체의 특정 부위에 특정한 점이 있다. 그런데
요거를 아주대학병원에 갔어요. 아주대학은 어디가 있어요?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은 어디 수원이죠? 경기도지사 소관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아주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거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아니라 종로에 있는 요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만약에 김부선이가 간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간통당했다. 그러면은 김부선이를 고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 본인이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부선이를 이재명이는 고소를 못하고 있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고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간통죄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주민교회에 그리고서 또 이 간통과 관련해서 도망 다닐 때 여자 집에서 사실상의 신혼살림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성이 고발을 안 해서,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요것도 새로운 간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새로운, 여자집에서, 이 도피해 있었다. 요것도 이 언론에 다 알려져 있는데, 요것도 이재명이가 고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간통이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요 4명, 4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소 4건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이화영 그 녹취록이 김태형 변호사하고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이재명이를 지금 오늘, 지금 고발할 예정으로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또 최소한도 지금 또 5개. 그리고 좀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위증 혐의도 또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의 이 범죄 행각은 그야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윤미향 관련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